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신촌 팀야차 관장 김영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준서의 첫 관장이었던, 지금은 데이스타 프로모션이라는 복싱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는 장영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 최준서 선수가 불컴을 활동할 때 세컨진, 캠프진 맞으시죠? 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똥볼 해명 영상 최준서 씨가 이제 올리면서 굉장히 두 분이 피해가 커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체육관이 있고 팀이 또 다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막 3차 피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막말로 선수 입장에서 착취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못 가죠. 먼저 그냥 굵직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5대5 이거 맞습니까? 일단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어쨌든 비밀 유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서 같은 경우가 회사와의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위반인 상황인데, 저희도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프로다라고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계약 위반입니다. 준서랑.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스폰서 저희 뭐 티셔츠에 들어가는 요 돈이랑 파이트머니 배분은 당연히 달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적으로 준서를 트레이닝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영준 관장이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저는 테이핑과 그리고 복싱적인 이제 스킬, 매일은 아니고 이제 준서가 필요할 때 저희 시합에 맞춰서, 그러고 저는 직접적으로 스폰서들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블랙 컴뱃에서 뛴 경기만 따졌을 때 파이트머니 대충 공개됐죠. 그거보다 현저히 제가 더 많이 구해왔고. 아, 스폰서들 파이트머니보다? 네. 와. 현저히 많이. 그러고 그 스폰서들의 80%가 제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회사에 가서 영업을 한 게 아니고요. 지인 영업. 제 친한 형, 친한 대표님, 제 PT 회원, 제 스폰서. 그래서 뭐 대표님처럼 이런 블록 컴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선수들한테 파이트머니를 줄 수 있지만, 제가 복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복싱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냥 부탁해서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지금 체계예요. 프로모션 자체가. 그래서 사실 좋게 말하면 부탁이고 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80% 정도 제 지인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에서도 셋이 다 나눴을 때 제가 제일 적게 가져갔습니다. 파이트머니, 스폰서 다 해도 저는 제일 적게 가져갔습니다. 용돈으로 주신 금액들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랙 컴뱃 전에 뛴 모든 경기는 단 한 푼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10만원, 20만원 막 받을 때 나누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신사임당 정도가 아니었고, 그 용돈이 색깔이 달랐습니다. 용돈은 아예 안 건드리셨고, 안 건드렸습니다. 파이트머니 10만원, 20만원 받을 때 나누신 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지금 그걸로 댓글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30만원 받는 거 가지고 5대5로 나누냐, 지금 이런 얘기 많습니다. 염전노예. 네, 염전노예 썰 지금 많습니다. 두 분 지금 뭐 소금 공장 운영하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할까 하다가 준서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장님들이 오해받는 부분이 있으니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의 억울함을 밝혀야 되는 거고, 이 밝히는 이유는 저희처럼 작은 체육관에서 선수 한 명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냥 대형 팀들이야 선수들이 오잖아요. 오면 그걸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선수 한 명 키우려면 관원들을 10명을 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고 관비를 뭐 받습니까? 관비 안 받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키웠으니까 이제 50만 원 받았습니다. 6개월치. 싼 거예요. 그때 쌌죠. 그때는 중학교 3학년 고1 때라, 저한테 처음 왔을 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종합체육관을 접으면서 이제 김 관장한테 좀 키워봐 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사실 신촌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아시다시피 정도 있게 되게
개꼰대거든요. 더 격곤이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동갑이지만 제 친구지만 완전 꼰대라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 그래서 사실 그랬었죠 보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5대5 하셨나요? 사실이랑 완전 다른 주장을 했고 총액에서 저는 21%. 총액이라고 하면은 저희 셋이 나눈 거 스폰서랑 파이트머니랑 그 용돈 빼고 총액. 아 용돈은 다 줬고 아예. 예, 그런 용돈은 얼마인지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근데 용돈이 얘기 들어보니까 꽤 있었던 거. 노란색은 아니었고요. 그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제 저도 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서 영업을 했으면은 꽤 저는 집에 도착해서 아침 보면 여기 낙엽 꽂혀 있고 이제 5대5라고 바로 뭐 얘기를 해버리길래 바로 제 모든 통장 이제 저희 벌어들인 총 수익을 시간과 날짜 다 찾아서 표를 만들어서 아예 소통을 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아 준서 씨 쪽에 맞습니다. 이거 맞지 않냐 이렇게 5대5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계속 했고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어요. 네, 이 과정에 대한 증거도 다 있는 거죠. 다 아니,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하면서 어차피 기록이 남아 있을 건데 뭐. 네네네. 여기도 있고 저도 사실 다 있어요. 그 팟캐스트 막 올려도 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막 올려달 통화 내용도 다 있고요. 카톡도 다 있어요. 증거가 다 있는 거였어요. 네. 아. 법적으로 문제 될까봐 우리가 막 안 까는 거지. 근데 저는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크로스 체크까지 다 끝났어요. 최준서 씨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수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라도 좀 하면 지금 두 분의 상황이 이만큼이나 난처하지가 않을 텐데 그런 말이 이런 반구라도 없었는지 자기 본인이 뭐 이 영상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과 게시글을 올린다던가. 보호자분께서 소통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쓰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검사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전 체육관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사무칩니다. 이 또한 배웠다 생각하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자 이렇게 하나 와서 심지어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 그거는 하루 지나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좀 대화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을 얘기를 할 테니 거기에 인정문을 써주시고 영상을 좀 내려달라.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니. 잘못된 영상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영상을 못 내리겠다고 하셔가지고. 왜요? 아니, 사과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저는 사과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크로스 체크도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말이 맞다로 오케이 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21%를 인정한 거고. 그걸 왜 영상을 안 내려요? 그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인정문이라도 그것도 못 올린다 이거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에 대해서 제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도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하니 보여달라. 제가 왜 보여줘야 되냐 하니까 사실이 아닌 거니까 고쳐야 되니까. 본인은 안 고치잖아요. 아니 본인이 먼저 5대5라고 잘못 말한 영상을 내려야죠.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야 이게. 더 이상 대화는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연락은 이제 그날로 끊었습니다. 사과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머리를 쓴 거죠. 인스타 스토리도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올려야죠. 만약에 그 보호자님께서 올리려면. 보호자가 왜 올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에 나온 게 보호자가 아니라 준서 씨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준서 씨 직접 해명을 해야죠. 직접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원래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5대5 확인해 본 결과 전 스승님과 확인해 본 결과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착취 절대 아니고요. 장코치님 같은 경우는 스폰 비용도 다 본인 지인 위주로 몰고 오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 안 가져가셨습니다. 용돈 같은 경우는 신사임당급도 아니게 받았었는데 그건 아예 터치도 안 하셨고요.
50만 원 파이트머니 받을 때는 애초에 가져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보너스도 안 나눴다. 개인 PT 같은 경우도 한 푼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도움을 주고 싶었고 편하게 운동선수 생활 해라 라는 어떤 뜻으로 체육관 수업 중에도 한쪽 칸을 비워서 수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한 푼도 안 됐습니다. PT 모집도 혹시 해주셨나요? 홍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회원이 상담이 오면은 최준서의 PT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던가. 제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팀 이름 자체가 신촌팀 야차입니다. 감독님과 이 코치님에게 어떤 존재감의 선수였는지는 그냥 그걸로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준서 씨의 말에 의거하면은 팀을 나오게 된 경위가 이 5대5 때문에 나오게 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5대5가 아니었고 그러면은 이 나오게 된 경위들 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궁금하다. 예. 그 똥볼 영상에 보면요. 끝까지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게 재계약 협상 때 비율 문제에서 양보를 안 하셔서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똥볼 영상 본 팬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악덕 와, 완전. 끝까지 5대5를 고집했나 보다. 야, 그러면 이해 가지. 이거 팀 이적할 만하네. 그렇죠. 그리고 좀 대비되게 그것까지 했잖아요. 여기는 5%밖에 안 받는. 여기는 50%였는데 정찬성 관장님은 5%밖에 안 받는데 그거에서 감동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은 챔피언 된 이후 보호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걸 말씀하셨고 그게 몇 대 몇이었죠? 처음에 이제 그게 9대1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분이서 10%를 가지고 나눠야 되네요. 돈은 구해와야 되고. 1,000만 원 구해오래요. 1,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했다고요? 이 정도의 돈을 벌지 못하면 선수 생활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트머니를 제외하고 스폰 금액으로 900을 가져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저는 돈을 구해와야 되고 50만 원만 가져가야 되는. 대표님한테 시켜가지고. 기름값도 없고. 아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스폰 구하는 게 돈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니고 스폰서 업체 이제 대표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 갈아 넣어야 돼요, 저거. 제 입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네. 시간 써야 되지 돈 써야 되지. 근데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 저 이 엑스 들으니까 좀 쇼크가 와가지고. 웃긴 거는 저 챔피언 되고 난 이후에 그 말도 안 되는 또 파이트 머니를 제가 또 오케이 해줬어. 맞습니다. 제가 80%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스폰도 준서의 매력에 빠져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 그 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금액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폐공장에서 돌주먹한테 지던 그 마이코가 없던 준서면 그것도 안 붙죠. 코갱 상대로 본인이 선역 해가지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연기한 척하는데 그 프로모션 영상 끝나면 카메라 꺼지면 저한테 맨날 자랑했거든요. 준서 씨가. 대표님 사실 저 코갱한테 하나도 화납니다. 그런데 이거 또 흥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몰입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응? 정말요? 그거 처음 들어봐요, 저희. 그래가지고 완전 프로시네요. 제가 이랬거든요. 프로네. 팬들을 기만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면서. 근데 그러면은 9대1에서 거절을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거는. 9대1이면은 제가 약간 동력이 너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전 빠지라 그랬다, 맞아. 그때 매니저 일은 보호자분에서 한다고. 전 빠지라 그랬어요. 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들은 거예요. 와. 대신에 스폰서는 구해오고. 아니 그 스폰서들을 뭐 이게 인계를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알아서 야 있는 거 다 내놔야. 당신 인맥들 다 내놔. 몰라 다 얘기할 거예요. 나 뭐 이제 저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손대 나가. 왜냐 지금 우리 파이트머니랑 다 올라갔거든. 그럼 여기서 10을 가지고 여기서 둘이 나누라는 뜻도 아니었네. 여기 나가라였네. 더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얘기는 더 있어요. 2시간 정도 더 해야 돼가지고. 2시간 정도 더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율 얘기를 하고 동력이 떨어진다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니까 이렇게 뭐 8대2, 뭐 9대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갖고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저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호자분께서 제안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하시는 것 같으니 이렇게 기분이 상하셔서 그러는 것 같으니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서로 이제 좋은 비율을 찾은 다음에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헤어졌었습니다. 그때는. 거기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되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가 이제 저랑 따로 면담을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팀을 옮기고 싶다. 심지어 이제 다른 팀 감독님을 만나고 온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전부터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다. 팀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느낌이 뭔가 헤어지겠다 이게 끝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보호자분께 얘기를 했고 이렇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별 통보를 이제 제가 하게 됐죠.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이제 준서 씨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냥 편하게 보내주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별 통보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 정리는 됐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직 생각 중이다 라고 해서 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지낸 게 있으니 회유 겸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대화를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저랑은 한 번 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본인에 대한 미래 계획을 제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됐는지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날은 헤어졌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2년 자동 연장도 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2년 정도 블랙 컴뱃에서 좋은 선수들 많이 이렇게 수급이 되니 특히 저는 서양 선수들과 반드시 싸워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면 언제나 그 친구의 꿈은 블랙 컴뱃이 생기기 전입니다. UFC 챔피언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치를 확실히 쌓아야 된다. 옛날에 막 그런 게 아니다. UFC는 정말 이제 치열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서양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컴뱃 내에서 너가 지금 서양 선수랑 싸워본 적이 없지 않느냐. 보통 서양 선수랑 싸우려면은 정말로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많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잡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블랙 컴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선수들 다 데려와 주니 알아서 데리고 오니까. 너 자신에 대한 평가를 좀 이르게 하지 말라. 나도 너에 대해서 이르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노력해야 될 부분도 아직 많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이해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친구는 이제 본인에 대한 제 생각이 없는 줄 알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면밀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게 답답했던 부분을 그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날 대화를 하고 이제 오해는 이렇게 좀 풀린 상태였습니다. 풀린 상태였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약간 저는 좀 이제 회유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만났습니다.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러면은 저는 다 빠지고 7대3. 정석적인 비율이네요. 왜 제가 또 7대3이라고 했냐면 이제 스폰서십에서는 완전히 그냥 나가는 거니 사실 늘 함께 했던 우리 장 관장이 저는 이렇게 항상 세컨을 같이 동행해줘서 계속 함께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7대3에서 세컨을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저의 어떠한 7대3에서의 3. 예, 그 부분을 이제 나눠서라도 저는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5네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전 싫다 그랬습니다. 거부하신 거고. 요 다음 날 저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요때 듣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준서한테 연락이 와서 제 비율상으로 이제 뭐 제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영준이는 스폰서십은 아예 안 한다니까 내 조건은 파이트머니 10%,
지금처럼 내가 도와줄게. 뭐 복싱 훈련이든 뭐든 뭐 도와줄게. 뭐 사실 전 에이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호주 쪽에서 지금 MMA 선수들 킥복싱 다 보내요. 근데 전 10%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동행을 하나요? 뭘 하나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 해외 에이전시들 얼마까지 떼는지 아시죠? 그래서 난 파이트머니 10% 스폰서 내가 해줄게. 대신 나 30% 줘. 너 70% 줄게. 이거 아니면 난 안 할래. 준서야. 그랬더니 이제 싫다 그래서 그래 잘 가라. 그동안 가서 뭐 훈련 뭐 하든 뭐 영준이랑 이렇게 얘기가 잘 되든 나는 여기서 그만할게. 거기서 저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이번에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냥 첫 번째 스승으로 너 여태까지 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으니까 얘도 고마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잘 가서 잘 되면 또 뭐 저희도 좋은 거니까 챔피언 만들어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5대5란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나온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혼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폰서 금액하고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명을 안 하면 김관장만 사실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고 저도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 저한테 누가 맡기겠어요. 돈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바로 잡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골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거기서 이제 말을 이어가자면은 이제 7대3 말씀드렸고 근데 보호자분은 이미 마음이 굳혀져서 저는 이제 계속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회유를 시도하니 마지막에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됐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취미 정도 또는 이렇게 그 지금 그냥 상태는 여기가 맞는데 더 큰 선수가 되려면 옮겨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딱 듣고 이제 저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의심까지 생기셨나 보다 뭔가 불안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이제 끝났었습니다. 끝났고 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본인이 옮기기로 했던 팀 그쪽을 좀 보류한다 라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수가. 근데 저는 이전에 그 마지막 보호자분과의 미팅으로 모든 게 난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너도 오랜 이제 팀을 이제 떠나게 됐다라고 그 올렸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보류하게 됐다라는 게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었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인스타 하나가 딱 올라온 겁니다. 이제 완전히 팀을 옮기게 됐다고. 그래서 저도 보고 그래 뭐 어디서든 응원한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을 제가 달았었습니다. 엄청난 멘탈리티네. 거기서 그 응원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랑했구나.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고 저를 성장시켜준 영원히 좀 잊을 수 없는 친구긴 하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댓글을 마지막으로 달았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 한국 왔을 때 기억하시죠? 예, 그때 저희 메인 스폰서 분이 방한 스케줄 2시간을 뺍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대표님? 2시간을 빼려면. 그래서 저희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그 다음 시합에 이제 앙칼리프 캠프를 저희가 들어가기로 이제 대표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모든 스폰 비용을 다 해주시기로 해서 요 코갱전 끝나고 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마무리된 단계였는데 저희 갑자기 이별 통보 받으면서 퍼즐이 맞춰진다. 아니 그러게 왜 그렇게 착취하셨어요? 스폰서 본인이 다 끌고 오는데 30%나 가져가시려고 하셨다니. 그러니까 컷당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9대1 하셨어야죠. 9대1. 드는 생각이 네. 스폰서 부탁드리고 제가 3, 7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 이거 보고 뭐 스폰서분들이 저한테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되면 제가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 간제비들이에요. 여기 간제비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소모품이고 소모프로만 써요. 그런 거 해주지 마요.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인간이 먼저 되라고. 그러니까 저는 준서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을요? 받아왔잖아요. 계속. 스폰서를 제가 구해왔고 그리고 우리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사실 불컴 때문에 한 번에 인기를 얻은 것도 맞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버팔로 프로모션에서 팀장 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쪽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돈을 구하기 힘든 것도 알고, 뭐 이제 두 선수님들도 김동현 선수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파이트머니 다 30만 원 스타트 아닙니까?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일본 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나아지기까지가 그냥 하신 거잖아요. 대표님 같은 그냥 시도를 하신 거. 이거는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린 친구들 모를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발포선수도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그쵸 머리도 말. 몸으로 못 느낄 거. 그쵸 안 해봤으니까. 지금 호주에서 오퍼와도 50만 원, 70만 원 와요. 지금 근데 막 8승 연패랑 붙으라 그래요. 어떻게 매칭을 시켜요? 안 보내거든요. 예전에는 떡밥으로도 갔잖아요. 저도 떡밥 매치 계속 뛰어가지고 6패거든요. 2승 6패. 이제 근데도 싸우러 갔어요. 일본에서 한 번만. 그러니까 본인이 떡밥으로 간 거잖아요. 그냥 딥이라 그러니까 나도 어쩌다 보면 한 번 이기면 되지 않나. 역시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그때는 그 기회 하나도 너무 소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진짜 모르지 않을까. 준서가 진짜 몰라서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서 씨는 불컴 오기 전에 낮은 금액 받으면서 뛰어봤잖아요. 그렇죠. 기름값만 얼마? 30만 원 받았나 그때? 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건 너무 실드다. 왜냐면 본인이 경험해봤었거든요. 그죠. 준서 씨가 했던 말 다 기억해요. 그때 원래 폐공장도 그거 지원하기 전에 운동 그만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국대 지원 그거 국대 선발전 한일전 모집한다는 거 듣고 이것만 한번 마지막 해보자 하고 간 건데 이겨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네. 맞아. 네네 맞습니다. 그 오디션도 이제 대표님이 그 충무공 앞에서 그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와 이거는 최고야 멋있어 해서 제가 바로 너 좀 넣어봐. 감독님이 또 하신 거예요 권유를? 네네네네. 솔직히 저 고백할게. 거기서 유튜버가 만든 단체야. 근데 딥하고 대항전을 한대. 야 해야 돼. 야 딥이랑 다 그랬지 그때. 야 해야 돼. 그 시선이 완전 바뀌었거든. 사실 그 전에는 살짝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도 그분 중에 한 분이셨. 저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정석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딥하고 하네. 빨리 시킨 거 다 해씨 가지고. 네. 그랬었죠. 그랬던 맞아요.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그 아까 그 말씀이 좀 가슴을 울렸던 게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네. 근데 저도 동의해요. 저도 최준서 씨와 좋은 기억밖에 없었어요. 11호 때 그 아버님하고 안고 그 화배랑 혈전 치른 다음에 근데 화배가 부상 때문에 못 가서 본인이 발탁돼서 가서 교통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억나네. 또 비행기 값 아끼겠다고 저 혼자 같은 비행기 안 타고 혼자 나리타 공항 가가지고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러고 말하면 우리 끝이 없다고요. 사실 까놓고 보면 우리도 저런 식으로 찾잖아요. 힘든 거 많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걸 그렇게 안 좋게 기억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추억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진 준서 씨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문제가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야, 제가 표방하는 선수의 마인드거든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름다웠던 추억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염전노예 운영자들과 악덕 사장과 이렇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죠. 그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순간과 과거와 그런 기록들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신 선수 안 키울 겁니다. 봐봐 이렇게 된다고요. 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 저는 진짜 내 새끼 키우고 말지 보면. 근데 전 F라서 이 마음이 뭐냐면 진짜 약간 울컥하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울컥하시는 지금 또. 지금 세 분 다 살짝 눈물이 맺혀 있어요. 네. 내가 울컥한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고요 이러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마음속으로는 준서 씨를 나쁜 사람 만들기 싫은 거야 지금.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몰랐을 거라고. 근데 팩트는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 들으니까 약간 울컥하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준서 씨가 그냥 아싸리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소통을 하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이제 챔피언 된 시점에서 재계약하는 시점에 본인이 UFC를 생각하고 있고 마침 블랙 컴뱃이 실수했어.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2년 연장 조약이 없네? 그럼 저 그냥 이거 남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용할 테니까 뭐 이거 문제 삼으려면은 그냥 쿨하게 법정에서 가립시다 하고 갈 길을 가면 되는 건데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너희가 잘못한 거야를 시전을 하려다 보니까 다 앞뒤가 안 맞게 돼버리는 이 거죠. 지경까지 오는 거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처가 더 큰 거죠. 그니까요. 애 새끼야 왜 그러냐 진짜. 아유.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얻는 부귀영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저는 또 다음날 사과 문자를 받고 마음속으로 또 용서가 또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살아라, 잘 해, 나는 부족했으니 잘 가. 그러니까 두 분 다 심리가 같아. 아까 빅마우 선수가 분석한 것처럼 계속 끝까지 아니야 준석 나쁜 애 아닐 거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믿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에. 근데 지금은 아시죠? 진심의 사과가 아니었다는 건. 예, 내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서 한 며칠 동안 정말 제 일상이 너무 흐트러져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와이프하고만 이렇게 서로 있고, 죄송합니다. 자, 조금만 좀 감량 멋있게. 관장님들 선수들이 피해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지금 MMA든 복싱이든 투기 종목 너무 힘든데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잘 되면 너무 좋죠.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좋지만 그 시장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노력하는 분들이, 그리고 도와주시는 후원해주시는 분들 자체의 마음까지 잘못되는 거는 이거는 좀 원하지 않아서, 전 지금도 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고 현명하게 본인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에 통화를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좀 한다면 이제 그 앞으로 올 선수들, 저한테 올 선수들 겁내지 마시고 반띵 안 합니다. 반띵 안 해요. 맘 놓고 오십시오. 다 드릴게요. 회비는 내야지 그래도. 관비는 받으셨죠? 어느 순간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아예 확실히 그때부터는 아예 안 받아. 그러면 이거 더 중요해요. 청소를 본인이 했습니까? 동생들 시켰습니까? 제가 다 합니다. 청소. 이런 선수부 끝나고는 선수부들끼리 청소는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시킨 적 없습니다. 뭐 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대청소라도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본인이 먼저 좀 이렇게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거지. 뭐 챔피언까지 달았으면. 챔피언 달고 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런 아까 눈물도 우리가 흘렸고 우리 빅마우스도 울컥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이었고 슬픈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차이는 거니까 우리 결국은 동거를 하고 뭐 별걸 다 했지만 그게 다 나쁜 추억이었고 우리가 했던 성관계들은 다 성폭행이었고 다 그렇대요. 그쵸. 그렇대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다른 여자랑 만나서 지금 그냥 계약서 니들이 그 혼인 신고한 줄 알고 전 살았는데 그 우리 직원이 또 그거 안 해가지고 이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아니잖아 이러고 간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슬퍼요. 슬픈데 저는 이럴 때마다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더 호전적이집니다. 더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아까 코치님 말씀 다 이해돼요. 나 이제 안 키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저는 다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맨날 오야지를 잘 만나야 돼 이러거든요. 오야지 뭡니까? 아빠라는 뜻 아닙니까? 저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선수들의 격투 인생과 저들의 생계가 나한테 달렸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더 잘해야겠다. 야 이거 지금 믿고 따라와준 선수들 진짜 그 한 경기에 막 몇 억씩 받도록 만들어줘야겠다. UFC 꺾어줘야겠다.
우리 코칭 감독님들도 정말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전 승부욕이 더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들으면 슬픈 거보다는 화나는 감정이 더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끝나는 게 좋게 끝내는 게 요즘 여론을 잡는 방법인 거 알고 있어요. 뭐 응원한다. 뭐 나는 그래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추억이었어. 아름다운 마음인 건 인정하지만 전 다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준서 씨 꿈 응원 안 하고요. 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영상 좀 내리고. 죄송하단 말로만 안 돼요. 항상 행위가 따라야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블랙박스 먼저 건들지 않으면 안 한다. 또 건드려?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대회가 이제 한 달 남았거든. 다음 블랙박스 찍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Peace out. Lock in, lights, camera, action. Tell ESPN, it's a top scene. Lock in, lights, camera, action. I don't fold a band when it's time to win. Trolling cause we're rolling under lights, we don't get anxious. Do it with a purpose, we don't do it to be famous. Really, they